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일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체중 감량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오래 가려면 지방을 포함한 전체 섭취열량을 줄이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사실 이 방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연령에 따라 균형을 맞게 조절하고 바꿔야만 합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줄여야만 살이 빠지거나 건강을 해친다는 논리는 또 틀린 논리입니다.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꼭 섭취해야 하며 특히 쌀을 주식으로 생활한 한국인에게 탄수화물은 공공의 적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런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활용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쓰는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은 지방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 다음은 단백질 순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뇌에서는 탄수화물에서 전환되는 포도당이 에너지와 영양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부족할 경우 뇌의 활동도 그만큼 둔화됩니다. 또한 세로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증, 기분 저하 등의 문제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을 끊으면 몸의 탄수화물과 함께 수분도 손실되기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져서 물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몸에 수분이 빠진다는 건 다시 말해 피부가 노화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연소되게 되고 이때 간에서 케톤 대사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혈중 케톤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무력감, 의욕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한쪽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나 갑상선 저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너무 과다 섭취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중독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 중독은 쉽게 말해 달달한 걸 섭취할 경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포도당은 반복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전하면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필요 이상 내 몸에 쌓이면 지방으로 전환되고 이 지방은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등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비만, 혈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나는 탄수화물 중독 증세가 있을까? 자가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다음 항목 중 3개 이상일 경우 중독 가능성이 있고 4개에서 6개는 중독 위험성, 7개 이상이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첫째,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둘째,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셋째,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죠. 네 번째,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다섯째,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큰일 났는데요. 여섯째,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큰일 났다. 일곱 번째,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여덟 번째,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아이쿠. 아홉 번째,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맞아요. 과식하다 보면 우리 배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은 경우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아이고, 이거 보고 나니까
저도 걱정이 되네요.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 정도에 해당되시나요? 7개 이상이면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대요. 저도 지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세봤는데 저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식물의 열매, 곡류나 과일 등, 그리고 뿌리, 고구마, 무 같은 거, 그리고 줄기, 감자 같은 거에 많대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해 몸속 세포의 기능, 면역력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적정량은 꼭 드셔야 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55에서 65%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탄수화물의 열량은 지방의 열량보다도 적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또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과일, 감자, 고구마 등을 추가로 먹을 경우 그 열량에 해당되는 양만큼 밥의 양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1개, 바나나 1개, 감자 1개, 고구마 1개, 이 열량이 약 10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 정도 되므로 앞으로 음식을 추가로 먹는다면 밥은 3분의 1공기? 그러니까 300에 3분의 1이니까 100칼로리죠.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된대요. 다른 탄수화물을 줄이기가 어렵다면 지방 섭취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더 해야겠죠?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 고지혈증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 하면 육류의 기름진 부위를 떠올리지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도 피하거나 줄여야겠죠. 나 콜라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금주가 최선이지만 실천이 어려운 경우 하루 2잔 이내로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체중을 줄이면 중성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열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채소와 과일은 수분이 많아서 부피에 비해 열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마른 과일이나 쿠키, 이런 것들은 수분이 적어서 부피에 비해 열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 수분이 적은 과자, 마른 과일보다는 수분이 많은 탄수화물, 채소나 과일 등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장기적인 체중 조절에 유리한 것은 부피에 비해 열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음식에 얼마나 수분량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탄수화물은 혈당 증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치수, GI라고 합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을 먹은 후에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표시한 수치예요. 당 수치가 낮은 음식, 잡곡, 통곡류, 통밀빵, 채소, 해조류 등은 혈당을 천천히 낮게 올립니다. 반면에 당지수가 높은 음식, 흰쌀밥, 흰빵, 사탕, 과자 등은 혈당을 빨리 높게 올립니다. 단백질 등 다른 음식과 같이 먹거나 요리 방법에 따라서 물론 혈당 상승은 또 달라집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잡곡밥과 같이 당치수가 낮은 음식이라도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적절한 과일 섭취는 문제가 없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많이 먹는다면 역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탄수화물은 밸런스를 조절하기가 정말 어려운 영양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장수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 강력한 식물 화합물이 매우 풍부히 함유된 과일로서 비만과 심뇌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슈퍼푸드로 항상 언급되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약 15% 정도의 탄수화물과 비타민 C, 비타민 K, 망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여 유해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기억력을 향상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귀리입니다. 타임지에 선정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 귀리는 가공된 형태의 오트밀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귀리는 쌀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도 2배 정도 높고 현미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무려 11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은 체지방과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더불어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들도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비롯하여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시리얼처럼 많이 먹으나 요즘엔 귀리 우유 등도 많이 출시되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식단에 귀리를 꼭 추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탄수화물과 비타민C, 칼륨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효능을 보이게 되는 감자의 효능을 몇 가지 알아본다면 우선 혈압을 조절하고 낮추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먹으면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해소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데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비만인 분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밸런스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식단을 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실 때 많이들 드시는데 탄수화물이 약 20%가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 탄수화물에는 전분과 당, 섬유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칼륨을 포함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성 손상과 질병의 발생 위험률을 낮추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보리와 현미입니다. 특히 비만과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현미는 일반 쌀에 비해 그 효능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곤 하는데요. 현미의 효능에는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과일 중에 하나죠. 맛있는 맛은 물론 탄수화물과 더불어 칼륨과 비타민 B6, 비타민 C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나나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장 내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저항 전분 및 펙틴을 포함해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렌지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100g에는 약 15.5g, 그러니까 15.5%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며 섬유질과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오렌지 속 비타민 C는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해줍니다. 오렌지의 친구인 자몽에도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의 쓴맛이 특징적인 감귤류에 속하는 자몽은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또한 특유의 쓴맛은 식욕 억제를 도와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몽은 좀 의외였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네요. 저도 조사하면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병아리콩입니다. 익힌 병아리콩 100g 속에는 27g의 탄수화물과 8g의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며 철분과 인, 비타민 B,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 해소 및 고혈압 관리, 여성 호르몬 밸런스 유지 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 흰쌀밥만 안 먹고 무조건 잡곡을 먹는데요. 병아리콩을 엄청 많이 넣어서 먹어요. 병아리콩이 씹는 맛도 좋고 밥을 많이 안 먹어도 금방 배부르고 또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병아리콩의 친구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에는 비타민 B 복합체가 다량 함유돼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강낭콩 속의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 레시틴은 피로 해소 및 간 기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단, 날 것이나
덜 익힌 강낭콩은 독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탄수화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탄수화물은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설탕이나 흰쌀밥, 정제 밀가루, 또 청량음료, 탄산음료라고 하죠. 도넛, 과자 등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또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잡곡밥이나 현미밥, 견과류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서서히 자극합니다. 즉, 식사하실 때 밥만 많이 먹지 말고 반찬을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하며 반찬이 거의 없이 면만 먹는 국수 등의 섭취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와, 이렇게 밸런스를 잘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음식인 거 다들 잘 모르셨죠? 저도 탄수화물 별로 생각 안 하고 매일매일 밥 먹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 밥심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주식인데 정말 밸런스가 좋은 식사를 해야 우리 몸에도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 앞으로도 균형 있는 탄수화물 식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